안녕하십니까. 영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9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4장 입력과 발화, 영어로는 input and output 이렇게 되는 단원입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언어를 학습할 때 중요한 것이 여기서 입력은 이제 배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입력에서 배운 것을 다시 이 대화 상황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그 입력과 관련된 내용을 4.1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입력, 이해 가능한 입력, 요거와 그 중간에 또 상호작용이라는 게 4.2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4.3에서는 이해 가능한 발화 해서 이렇게 좀 단계별로 이렇게 이 장에서는 입력과 발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은 어떻게 이제 배우고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워서 발화를 하는가. 그 다음에 또 발화를 하고 난 뒤에 그 발화로 인해서 생긴 또 원인이 입력이 돼서 다시 또 우리 LAD 속에서 상호작용을 해서 또 다시 또 발화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학습과 수정과 이런 그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시아는 제2 언어 습득 모형에서는 학습자가 노출되는 언어적 환경을 받아들이는 입력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 크라이시안이라는 사람이 또한 학습자가 준비될 때까지는 발화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력이 그 중요하다는 것은 학습자가 입력을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또 입력을 가지고 그것을 모방을 해서 또 직접 아웃풋으로 발화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고 습득 과정에서 이 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력에 의해서 뭐 발음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구문의 형태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기 때문에 입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웨인이라는 분이 또 언어적 입력에 대해서 그 중요성 그 언어 입력이 이 발화, 즉 아웃풋과 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아웃풋, 발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라스에는 기본적으로 언어 습득 모형에서는 학습자가 노출되는 언어적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입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습자가 준비될 때까지 발화를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서 보기는 했는데 발화를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그 입력을 가지고 배워서 자기가 완벽하게 사용하게 될 때 그때 발화를 하게 된다는 발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습의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발화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학습이 완성이 돼서 발화를 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학습을 하도록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어적 입력을 받은 학습자가 만들어내는 발화, 프로덕션 또는 아웃풋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스웨인이라는 학자가 이론가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제2 언어의 발음, 어휘, 구문 구성 능력, 그리고 사회적 맥락 이런 것들 내에서 적합하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지식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발화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 혹은 포괄적 의미의 문법 습득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발화를 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 즉 여기서 발음, 어휘, 문장 구성, 그리고 사회적 맥락 이런 지식들 이러한 지식들 혹은 또 이것을 전체로 이야기해서 포괄적 의미의 문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습득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화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학습자가 이전에 학습한 것을 연습하기 위한 방편 혹은 또 다른 입력을 이끌어내는 기회 정도로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로 이어지면서 그 1980년대 이후로 입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발화의 중심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화의 중심 역할. 그러니까 입력도 이제 그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발화 중심 역할. 왜? 이 발화는 바로 학습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많은 입력을 가지고 사용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발화를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한다는 얘기겠죠. 연습을 해서 그 문맥에서의 그 대화 내용, 어휘 의미, 그 다음에 표현 의미, 문장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이해하고 사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배워서 저장을 하고 그것을 또 사용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 가능한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습득에 대한 행동주의 이론가들 그리고 환경론자들은 언어 학습자에게 어떤 종류의 입력이 제시되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학습이란 외부에서 학습자에게 주어진 입력, 즉 자극을 모방하여 습관으로 형성하는 과정 이라고 강조를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논의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들의 견해가 많은 공격을 받게 되면서 쇠퇴했죠. 쇠퇴하게 되자 거기에 이제 이성주의론가들이 나와서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학습자 자신의 내적 능력이다. 즉 언어 습득 장치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어습득 장치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원리라는 주장을 해서 이러한 주장이 아주 강세를 보이게 되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입력에 대한 중요성은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미 우리 언어습득 장치에 많은 입력들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더라는 사람이 그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입력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input, 이것은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외부적 정보를 의미하고요. 자, 두 번째는 수용인데 수용은 학습자에게 전달된 내용 중 실제로 학습자의 능력 범위에서 이해되는 학습자의 기억 장치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코더라는 분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학습자에게 제공이 되는 것은 입력,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억 장치로 전달해주는 수용, 이렇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제2 언어 학습자의 경우에 실제로 자신의 수준보다 지나치게 어려운 듣기 내용이나 읽기 자료는 대부분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 넘어갈 때마다 그 단계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지 지나치게 어려운 수준의 그 학습 언어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습득이 어렵다,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력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모든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입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해 가능한 입력을 받는 것은 학습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면 입력은 언어 학습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언어 학습자에게 입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에 대해서 퍼거슨은 1971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국어 화자가 외국어 화자에게 발화하는 경우를 foreigner talk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참 재밌는 용어죠, 그죠? 예.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기에게 하는 언어의 형태를 motherless, 그 다음에 caretaker speech, or child directed speech. 그러니까 어린아이 위주의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요 세 가지 용어가 이렇게 있어서 좀 혼란스럽겠지만 그래도 이런 언어들을 알아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언어 이론 가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러한 그 언어들, 언어 형태들, 그래서 foreigner talk와 child directed speech, 이러한 것을 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조사 연구하여 이러한 언어 형태 사이에 매우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즉 언어 형태 모두에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의 언어적 수준에 맞추어서 의문적, 그 다음에 형태적, 그 다음에 구문적 수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해 가능한 입력. 요것이 이제 요 마지막 부분에 요게 이제 상대방의 언어 수준에 맞춘 의문적, 형태적, 구문적 수정.
해서 그런 말을 전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foreigner talk, 그 다음에 child directed talk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motherless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take care speech라고도 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해 가능한 입력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와 관련된 어떤 발화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어 화자에 대한 발화의 특징을 보게 되면, 외국인 화자에 대한 발화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게 느린 발화 속도, 좀 이제 천천히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발음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화의 속도가 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음을 확실하게 발음한다. 그 다음에 모든 축약을 자제한다. 축약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his 하지 않고 he is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축약형 사용을 좀 피한다. didn't 할 것을 did not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휘간 휴지를 가능한 길게 한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도 뭐 어려운 어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설명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나 가르쳐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 하나 뭐 애플, 그다음에 오렌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토마토 이런 식으로 and potato 이렇게 좀 이 간격을 그 어휘간의 간격을 좀 길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는 빈도수가 높은 어휘를 사용한다. 즉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빈도수가 높다는 얘기는 대화상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속어는 왜냐하면 단어 그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화된 단어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좀 삐딱하게 이야기한다 해야 될까요? 그런 속어, 슬랭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외국인 화자에 대한 발화의 이 특징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관용적 표현 사용을 줄인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그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대명사 사용을 줄인다. 대명사가 좀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섰을 때 사용하면 아주 편리한데, 이것이 초보 때부터 사용을 하게 되면 좀 학습의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맥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명한다. 예를 들면 If you go for a job in a factory, they talk about a wage scale. 그래서 대화 문맥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취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가게 되면 뭐 웨이지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본문 문제죠. 그 다음에 의미적 설명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athedral usually means a church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쉽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빈도수가 적은 낮은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That's very high, silly.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구조까지 설명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외국인 화자에 대한 발화의 특징은
아까 foreigner talk라 그랬죠? foreigner talk. foreigner talk의 구문은 대체적으로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짧고 간결한 구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그죠? 예, 이 외국인 화자에 대한 발화의 특징, 이게 참 중요하네요, 그죠? 예. 문장 내의 이 주제어를 문장의 맨 앞에 두어 강조를 한다. 그 다음에 반복하고 재설명을 자주 한다. 세정보는 문장의 끝부분에, 세정보는 항상 문장의 끝부분에 넣는다. 뭐 영어 자체가 문장의 끝부분에 초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부가 있고 술부가 있다면 술부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사를 포함한 목적어, 부사구 같은 거. 그 다음에 외국인 발화 중에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문법적으로 수정하여 반복 말해준다. 외국인 발화 중에서 빈 부분 혹은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다시 말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반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practice, 이 연습이 이 완벽함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예. Practice makes you perfect. 이런 속담도 있듯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수정해서 반복하여 말해주고 빠진 부분을 다시 말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이 학습을 빨리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화 상황과 그 맥락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을 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응답을 한다. 외국인의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맞춰서 대화를 한다. 일반 문장의 이 끝만 변형시키는 부가 의문문을 사용한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대화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또는 외국 학습자들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에게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런 때에 이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화에서 수정을 또 제공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계속 그 연결된 대화를 하면서 수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71페이지와 72페이지에 연결되는 표에서 아주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와 그 다음에 그것을 도와주는 foreigner talk를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나 혹은 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언어를 지금 설명해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외국인 화자에 대한 발화는 언어의 영역, 즉 발음, 문법, 어휘 혹은 담화 이거죠, 그죠? 그 내용 순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어휘 빈도수가 어휘의 사용 빈도수가 높은 이런 어휘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다. 그 다음에 구문은 또 짧고 간결한 구문의 문장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 담화, 그 담화도 이제 실제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 대화에서 부가의문문을 사용해 가지고 상대방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넘어간다. 그래서 오케이 하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단수나 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화자에 대한 그 발화는 이러한 언어의 각 영역, 발음, 문법, 어휘 혹은 담화에서
대화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대편 외국인 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화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화라고 하는 것이 외국어 학습자에게 처음 시작 단계에서 아주 입력으로서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화한 것들이 나중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아주 고급 단계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